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5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버님 목소리 엄청 씩씩하신데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지금 정축생이 87. 네. 아, 네. 어머, 굉장히 정정하신데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희혁재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통화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안녕하세요. TV에 많이 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요, 이 오른쪽 다리가, 네. 예,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연골이 없대요. 아, 오른쪽 다리가요? 네. 네네네. 예. 네. 그래서 한 병원을 갔더니, 네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거든요. 아, 인공관절 수술을 얘기하신 건가요? 네네. 네. 그 원장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이거 수술한 사람들도 고통을 깨끗하게 이런 그 다리 모양 그렇지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네. 인공관절을 했다 통증이 하더라도 있다. 계속 아파하거나 그런 분들 계시죠? 네네. 네,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저 수술을 취소했어요. 취소하셨어요. 고민하시다가 수술 네. 예약하신 거 취소하셨구나. 근데 진짜 네. 아버님처럼 고민하다가 그랬다가 취소하신 분. 이제 또 네. 꽃길만 걸어야를 보고 네. 네. 그 병원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네. 그 MRI하고 엑스레이하고 이제 가지고 갔더랬거든요. 네. 네. 그때 그걸 보더니 네. 그냥 아주 더 이상 못 살고 죽겠다가 하거든 오셔야지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버텨보시라. 어. 예. 네,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냥 더 참지도 못하다 죽겠다 할 적에 근데 아버님 오셔야지. 버티시기에는 좀 통증이 심하신 거잖아요. 그죠? 통증은 이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네. 네. 꼼짝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다리가 네. 한 2000년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휴. 20년 넘으셨네요. 아유. 그럼 너무 그런데 오래. 예. 그때 상태는 뭐냐면 네. 다리가 이게 빠져가지고 네. 이게 아이고. 매듭이 빠져가지고 휙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유, 아버님, 상태가 안 그러면은 좋으시네. 그 정도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이게 다리가. 그런데 병원에 안 갔어요. 네. 그냥 여지껏 그냥 뭐 좀 걷고 그러면 그냥 또 네. 괜찮고 뭐 했는데요. 네, 네. 네. 어느 날 자전차에서 내리는데 그냥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아, 이제 아버-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겠죠. 예,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버님. 119를 어, 아버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버님 정도면 아마 인대가 끊어지거나 십자인대나 이런 게 저희 끊어지면서 덜렁거린다, 휘어진다, 이렇게 꺾인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다리가 갑자기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불안정성은 무릎의 관절염을 급격하게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처럼 이제 무릎 관절염이 한쪽 다리만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아마 인대 손상과 동반돼서 20년 넘게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네. 연골이 빨리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아버님 연세가 87세라고 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과연 아버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위험하진 않은지 또 다른 지병, 아버님이 갖고 계신 다른 지병으로 인해서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하면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도 요즘에는 또 좋은 의술들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인대랑 연골을 재생을 유도해서 자기 무릎을 살려서 쓰는 방법이 훨씬 더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동네 병원보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서 다른 치료법은 없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이미 검사한 건 있으시다고 하니까 검사한 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전문 선생님들을 여러 사람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치료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이 좀 두려우신 것 같은데 수술이 좋을지 비수술이 더 좋을지는 아마 여러 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전문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83이요. 네. 80대 이제 초반이신 거고 네, 어디가 우리- 불편하신지 양육자 원사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예. 불편하세요, 어머님? 제가 네. 무릎이 양쪽 무릎이 다 아파갖고요. 잘 네. 걸음을 다. 못 걸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방송에 원장님 방송을 네. 그때 보고 네. 네. 줄기세포 그거를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아, 네. 네, 줄기세포 근데 이식술. 줄기세포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예.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로 가능하신 분이 있고요. 예. 불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랑 검사를 해보고 가능한 치료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좋은 치료법들이 이제 자꾸 의술이 발달하면서 더 안 아프고 근본적으로 본인 무릎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머니 양쪽 무릎이 아프지 가 이렇게 오래되셨다고 하면은 한번 좀 큰 병원에 가셔서 우리가 치료를 상담받아 보시면 아주 좋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어머니한테 조금 더 덜 위험한 치료법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큰 병원은 다녔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관절염 아, 사기, 관절염 퇴행성 예, 사기요. 관절염. 관절염 네. 사기고 네네네. 제가 또 콩팥이 안 좋아갖고 아. 지병이 수술을 있으시고. 못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써야 된다래 콩팥이 안 좋아서 네. 못하고 있다가 예. 원장님 그 줄기세포 그걸 방송을 제가 보고 네, 네. 네.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유, 네. 잘 주셨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한번 네.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 큰 병원 말고 아마 소견서나 이런 신장 쪽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최대한 덜 무리가 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 병원 이런 쪽으로 가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께서는 좀 지병이 있으셔서 수술이 두려운 상태인데 줄기세포 이식술을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내가 할 수 있나?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의 줄기세포는 재생력이 좀 한계가 있어서 네.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본인 게 아니라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재생력이 아주 뛰어난 세포를 이식해서 넣고 나이랑 상관없이 손상된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손상되면 손상될수록 더 많이 투여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받아서 경험 많으신 분들하고 상담받아 보시면 의외로 다들 인공관절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막상 검사해봤더니 줄기세포가 가능해서 또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의랑 상담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나이랑도 상관없고요. 또 손상 면적이랑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줄기세포 이식술에 관심 있으시다면요. 꼭 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7년생 만 67세요. 아, 네. 60대 후반이시고 네. 저희 예,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원장님 몇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예. 다리가 네. 하여간 시큰거린다 그럴까? 네. 올해 들어서 그래요. 여태까지 그래도 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루에 네. 5,000보 이상, 10,000보 이상은 걸었는데 네네. 네, 네. 건강하다 보니까 일을 다녀요. 그런데 네.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니는데 아이고. 네네네. 계단을 네네. 많이 청소를 하니까 암만 해도 고되시죠. 네, 그렇죠. 없던 통증이 약간 시큰거린다 할까? 네, 네. 그런 증상이 올해 들어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네.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줄기세포 같은 게 어떤 건지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무지하거든요. 아이, 그래서 전화 선생님께 너무 잘 주셨고요. 네. 어머님 아마 시큰거린 증상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예. 연골이 이제 예. 약간의 금이 가거나 약해지거나 약간 이제 예, 예. 푸석푸석해지면서 말랑말랑해지거나 이럴 때 좀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예. 여기서 뭐 심하게 어머님 물 차거나 붓거나 그러고 병원 가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서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시니까 이때는 예, 예. 뭐 너무 큰 부담 갖지 않고 그래도 예, 예. 제대로 한번 일단은 검사는 받아보시고요. 검사 예, 예. 받아보고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초기에 간단한 주사나 이런 걸로 해서 어머니 증상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예, 예, 뭐 예. 크게 수술하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초기에 얼마나 혹시나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아직- 지금부터 관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네. 당뇨, 혈압 그런 것도 없는 단계고 아유, 좋으시네요. 그러긴 한데요. 네. 네. 이게 병원 줄기세포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네. 며칠씩 입원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예, 예.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시면 될 예.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사를 통해서 예, 예,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 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어머님 증상은 초기에 잡아서 확실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수술까지 안 가게끔 우리가 건강이 잘 큰 재산이니까 어머님은 예, 예. 지금부터 관리 받으시면 아마 노후에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무릎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학병원급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뭐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자신하시지만 또 무릎은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이더라고요. 더 이상 치료 미루지 마시고 좀 정확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요. 관심 있으신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게 가능한지 이 무릎 전문 병원들이 검색해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버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도 51년생입니다. 51년생이시고 네. 무릎이 안 좋으신 거죠? 근데 무릎은 괜찮은데, 네. 네네네. 평상시 걸 때는 그렇게 뭐 많이 걸어요. 지금 하루에 이제 보통 한 10,000보 이상은 매일 오, 걸고, 운동도 네. 한 30분씩 하고, 네. 그런데 이 무릎 오금쟁이, 네. 네. 거기가 그렇게 많이, 이게 꼭 운동만 하고 그냥 기간까지 그렇게 많이 굉장히 아파요. 무릎 뒤쪽으로 오금이. 무릎 뒤쪽 오금이 양쪽 무릎이 다 그러신 건가요, 어머님? 예. 아버님? 예, 예. 그리고 어쩌다 자다 어쩌다 놓고면은 다리가 왼쪽 다리가 약간 짜르르 발끝이 한 번씩 그리고 그런 증상이 한 번씩 그러세요? 오고. 찌릿한 느낌 같은 찌릿한 거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님이 걷는 건 잘 걷고, 네, 뒤쪽 오금이 이제 많이 걷거나 밤에 잘 때 이렇게 짜르르 저리고 아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오금 쪽에 베이컨 항종이라고 해서 물혹 같은 게 생겨서 그 물혹이 하필이면 이제 신경 주변에서 커지다 보면은 신경을 자극해서 저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오금이 심하게 땡기고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될 위치에 혹이 자라서 근육을 막 누르기 때문에 뒤에 오금 쪽이 상당히 땡기고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허리. 의외로 또 무릎 문제가 아니라 허리 문제 때문에도 뒤에 오금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허리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옛날에 아버님은 네, 2016년도에 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어요. 아유, 네, 한 네네네. 8년 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현재 그래가지고 거기에 네, 표를 지금 2개 박치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뭐 다른 운동하고 뭐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여지까지요. 네. 잘 쓰시다가. 예, 근데 아버님 지금 이 정도면요, 몇 개월- 8년 돼서 또 재발했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어.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버님. 네. 허리 협착증이요. 네, 허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무릎이 원인인지 허리의 원인인지는 한번 진찰 받아보고 나서 아마 전문의 선생님이 딱 보면은 이게 무릎의 원인인지 허리가 원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진찰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해보시면 딱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릎의 문제일 수도 있고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리와 무릎을 같이 보는 전문 병원이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셔서 허리도 검사해 보시고 무릎도 검사해 보시면은 아마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 꼭 찾으셔서 통증 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71세예요. 제 나이. 70대이신 거고요. 네. 저희 스튜디오 양혁재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오른쪽이요. 네, 네. 작년 가을쯤부터가 네, 네. 조금 시끈시끈해가지고 네. 동네 정형외과에서 스테레오 주사를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요? 예, 그래도 네.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봄에 그게 네. 또 증세가 또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MRI를 찍어봤어요. 네, 네, 네. 전문 관절병원에서. 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여기 인대가 찢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이제 병원이 좀 멀어가지고 가까운데 다니려고 동네 정형외과를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하시길 그냥 큰 정형외과 전문 관절병원으로 가시라면서 그거를 써주시더라고. 의뢰서를 흡연소 같은 써주셨어요? 거.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연골 주사를 세 번을 맞았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았어요. 네, 네, 네. 근데는 처음에는 조금 차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조금 지나니까 이게 새끈거리는 게 또 이제 앞에 무릎 네. 앞쪽이 네. 좀 새끈새끈거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데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럼 콜라겐 주사를 맞아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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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맞았는데 1차, 2차까지 맞으면 3차까지 맞았는데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랬더니 그 의사 하시는 말씀이 네.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한번 그걸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름 지나고 이제 한 달 됐어요. 줄기세포 주사 맞은 지. 맞으셨구나. 네, 네, 네. 예.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막 땡기고 무겁고 하는 거 조금 며칠은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무릎이 이렇게 하면 뚝뚝 소리 나는 느낌, 어긋나는 네. 느낌, 그러면서 네. 조금 안 좋아요. 네. 그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네. 한 3개월이 돼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 의사는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네. 건가요? 근데 지금 제가 아픈 게 그 과정인가요, 그럼? 일단은 네. 어머니가 한 치료가 여태까지 이제 일단은 MRI나 이런 걸 다 찍으셔서 아마 진단을 받고 아마 치료를 예.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심각하다거나 연골이 아주 많이 떨어져나거나 이런 얘기 들으신 건 아니시죠? 예, 찢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연골이 음, 저번에 네. 보시고 이제 솜처럼 너덜너덜 됐다 그러시던 것 그러시군요. 같은데. 그래서 예. 일단은 어머니가 이제 찢어지고 인대가 찢어졌다는 게 아마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이제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서 이제 손상이 돼서 손상이 이제 얇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소견인데 어머니는 차근차근 치료를 했지만 순서가 조금 뒤바뀌긴 했습니다. 우리가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가장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맞다가 네. 뒤늦게 또 맨 연골사를 맞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재생을 억제하고 이게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안 좋은 치료법이라서 그러니까 치료 개념이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맞았던 분들이 치료 효과가 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그래서 일단은 주사를 맞으셨기 때문에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두 달 지나서도 결과가 안 좋거나 증상이 다시 또 재발된다고 하면 어머님이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치료들은 약간의 임시방편 치료에 불과하고요.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은 이제 우리가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줄기세포를 심고 나오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보기를 권하는데 네네. 일단은 한두 달만 더 지켜보시고 나서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한번
전문 병원이나 좀 경험 많은 의료진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치료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는데 네. 그 선생님 말씀은 이제 두 달 후에 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무슨 어머니 병원을 가야 되나 일단 싶어서. 지금 줄기세포 주사 맞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경과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한 몇 달 지난 후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관절 건강 지킬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점점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일 속 썩이는 것들이 평소에 앓고 있던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평소에 안 아팠던 관절마디가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와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점점 의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초기에 빨리 잡게 된다고 하면은 이 관절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의료진과 경험 많은 의료진을 찾아서 잘 진료보고 상담받게 된다고 하면은 관절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 노후 생활도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지 않고 평생 노후 생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항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가만히 방 안에만 눕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기를 권하니까요. 혼자 가만히 누워있지 마시고 운동도 꼭 꾸준히 하면서 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조기 진단과 관리로 무릎, 어깨 관절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